자, 이번 시간은 42페이지고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네, 42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진도를 준비합니다. 네.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체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앞 시간에 우리는 그 광역계획의 지정과 그리고 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죠. 자, 이번 시간은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국토가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되죠. 네.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네,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의 학습 주제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행정계획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라든지 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될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근자하고 수립 절차, 승인 과정 등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계획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에서 43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4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네, 의하고 성격을 적어뒀습니다. 의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 또는 한 개의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이죠.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 그러니까 도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죠. 시. 그다음에 이제 도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죠. 공간 구조와 그리고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도시와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이 되는 거죠. 종합계획이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10년, 20년 전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 개발되고 또 발전할 것인지가 계획이 되고 그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니까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장기적인 인구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환경계획, 복지계획 등이 다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아무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인구계획과 교통계획과 환경계획과 주택계획과 토지용계획과 산업계획, 복지계획 등이 전부 포함된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구조계획이 어렵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간구조, 도시와 군 지역의 도시 공간구조가 계획됩니다. 이런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간구조는 이거예요.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 있잖아요. 앞으로 이 지역은 네,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주거 공간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간 구조가 주거 공간으로 공간 계획된 지역이 나중에 이제 서울시 도시군 관리구로 주거지로 용도지 지정돼서 주거지로 용도지를 지정하고 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겠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녹지보전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할 거야. 녹지보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은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공간으로 이 지역은 첨단 산업단지 배치를 위한 공간으로 이 지역은 네, 교육, 스포츠
그리고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으로. 이게 바로 공간구조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주거 공간으로 공간 계획된 지역이 앞으로 주거지로 용도 지역이 지정돼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단독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개발되고 공간이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이 계획된 지역은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공간구조 계획이에요.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그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법적 성질이죠. 여러분, 그 행정계획에서 기본이 들어가잖아요. 기본 계획이죠. 기본계획은 대개 방향만 제시해요. 광역도시계획도 지정된 광역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광역이 들어가거나 기본이 들어가면 대개가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수능이 없다고 그냥 간주하시면 돼요.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성을 못하니까 일반 국민도 얘네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거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성질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런 43페이지 있죠? 43페이지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무엇을 결정하게 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해야 될 대상들이죠. 쭉 한 12개 정도 편집되어 있겠죠. 쭉 12개 정도 편집되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다 외우면 좋지. 근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번은 꼭 가셔야 됩니다. 1번은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느냐면은 지역적 특성이에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계획이죠. 계획의 방향이죠.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도시나 어떤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군과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도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목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죠. 이걸 제가 1월달에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지역적 특성. 그럼 1970년대, 80년대까지 하도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가 주산지인 과일이 뭐죠? 사과의 고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대구의 지역적 특성, 대구의 주산지, 대구의 주산지가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인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차 대구로부터 사과의 주산지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대요. 추워야 된대, 사과가. 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 북쪽에, 그죠? 영주, 청송, 이런 데 사과 유명하죠? 강원 태백 사과도 나와요. 네. 이런 것이 사과의 주산지로 점차 이제 이렇게 주산지가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대구는 사과의 주산지로서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70년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지만 그 지역적 특성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과의 주산지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이 대구의 지역적 특성이었다면 앞으로 대구광역시가 10년, 20년 이후에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대구시가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 대구시 관할국에서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3번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3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용이죠.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이에요.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죠. 장기적인 주거 목표죠. 편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것이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서울시에서 혹은 부산시 관할구역원에서 10년 이후에 개발해야 될 땅, 그죠? 네, 전부 또 어떤 지역의 토지를 10년쯤, 20년쯤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등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6번이가 되어 있죠.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그렇게 돼요. 장기적인. 그러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한강에는 그 강남북을 연결하는 수많은 한강대교가 건설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어떤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그것이 하나씩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한강대교가 설치된 거죠. 이렇게 10년 이후에 건설해야 될 경전철 계획, 그죠? 또 10년 이후에 건설해야 될 강안대교, 한강대교 이렇게 대교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장기적인 기반 시대에 관한 사항이죠. 그리고 또 프로야구 구단의 그 경기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춘후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그 고척동밖에 없죠. 네. 그래서 부산도 이렇게 서울 못지않게 또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그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후에 야구 돔 경기장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장기적으로 계획될 수 있죠. 이렇게 장기적인 기반 시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내용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지역적 특성,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그 도시나 군 지역에서 수립하게 될 각종 행정 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목표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근자인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오십시오. 44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읽어드릴까요? 자,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여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각종 기준은 전국 공통 정해야 되니까 누가 전국을 관할하는 관계조항행정관장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44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큰 4번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무지 중요하거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암기를 하려고 작정하시겠죠.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군을 관할하는 군수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안 외워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제일 큰 도시부터 불러주십시오.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겠죠. 6대 광역시는 6대 광역시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도시군 기본을 수립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 규정이 없다. 없을 문자. 예외적 규정이 없다는 건 특징이에요. 오직 관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을 수립할 뿐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전국토 대상이거나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거나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라고 하면은 대개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아니면 수립권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요. 나중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정책으로 입안될 때는 전국도 어디에서나 입안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입안하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요. 근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런 국가계획과 관련되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떤 군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겠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오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권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하면은 광역입니까? 기초입니까? 광역이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되잖아요.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가 되잖아요. 이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 군수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장군수 수립한가? 시장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받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승인 없이 협의 및 심의,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확정. 시장군수 수립한 것은 관할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수립과 변경이 확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다르죠.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수립한 것은 확정, 시장군수 수립한 것은 승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지정특별자치시, 지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승인 규정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은 이제 일부는 제외되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재정자립도 상당히 낮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잘 준비하더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수립권자 상당히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또 승인을 하게 될까? 수립과 승인 절차 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나가면은 반드시 수립하지는 않죠. 일정한 요건이 나가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지나갈 때 읽으면 되죠. 리딩, 알 표시. 리딩 읽어보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왼쪽 하단, 왼쪽 아래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해서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4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45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요건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읽어드립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자, 여기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광역시. 이때 광역시는 6대 광역시가 됩니다. 그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작은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생략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 횡성군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강원도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거든요. 6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형성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광역도시계획 밑에 무엇이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러면은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시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시군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군이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포함 세 번째 줄을 보면 나와 있죠. 인접하고 있는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승인 절차를 같이 보시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앞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했죠. 저 잠깐 볼까요? 네, 잠깐. 여러분, 잠깐 고개 드시고. 제 얘기 집중하세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할 텐데, 아까 그 우리 첫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배웠죠. 여러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공통점이 먼저 생각나는 거. 그렇죠. 둘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입니다. 둘 모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입니다. 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정책 계획이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역이 들어가거나 기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의 절차가 매우 유사해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물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게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죠. 네. 지방의회, 해당 도시와 군, 시군 지방의회죠. 해당 도시와 군 지방의회, 도시 또는 군 지방의회, 네, 지방의회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죠. 의견 총치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똑같아요. 여기서도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에요.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초조사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두 가지가 포함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을 평가합니다.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자연재해,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아까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계획되잖아요. 서울이면은. 여기는 주거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곳은. 주거 공간. 여기는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을 할 거야.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 여기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업무 중심의 도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이게 이제 공간 구조 계획이잖아요. 그럼 봐요. 이 지역이 주택단지로 맞는지, 유통단지 조성에 맞는지 토지 적성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곳에 주택단지를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곳이라도 산업단지를 배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거지구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공업지구로 토지 적성이 맞는지 이렇게 토지 적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공원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주거지역 지정해서 아파트 지었습니다. 단독주택 지었습니다. 근데 늘 산사태가 일어나고 계곡물이 넘쳐서 침수되고 자연재해를 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주거공간으로 배치를 하기 위한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리 토지적성 평가를 물어주고 재적성 분석도 하라는 거예요. 기초조사 단계에서. 알겠죠? 그래서 먼 미래의 주택단지를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할 때도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적성 분석을 토대로 하라는 거죠. 단 그 토지 적성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했거나 재적성 분석을 한 지역이라면은 토지 적성 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재적성 분석이 포함된다는 걸 이것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모두 주민 의견 청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것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 되죠. 자,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공격을 수립하는 거죠.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게 돼요.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수립한 것은 수립하고 변경할 때는 승인 없이 도시공 기본계획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 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확정되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것은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공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확정, 그리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것은 승인. 그때 수립과 변경을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확정하는 절차, 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때 확정과 승인은 전부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봐드릴까요? 자, 여러분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이제 큰 5번이죠. 큰 5번에 보면은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 절차 1번 같이 봅니다.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도시공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밑줄 쭉 그십시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규정. 이때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는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그리고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칙이 그대로 준용돼요.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여기까지 밑줄 꺼놓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가지고 2번, 3번을 묶어요. 2번, 3번을 묶어서 그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꼭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리딩. 읽어주셔야 돼요. 상당히 이제 그 1달보다는 똑같이 나가면서 되게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범위를 넓혀서 깊게, 넓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총론이 끝나야 공부는 진짜 전문 지식들을 배우게 돼요. 지금은 좀 총설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실무하고 크게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높지는 않죠. 네. 다음 주부터는 그 공부 가기는 흥미진진해지죠. 네. 공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설명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소설책을 보듯이 교재를 볼 수 있고 많이 읽으면 되죠.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드립니다. 밑줄 끄지 마십시오.
45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도지사 시당구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토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과 입지, 활용 가능성 등 줄 것이죠.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와 줄 것죠. 재적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그리고 3번으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밑을 쭉 그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성 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는 등 한 경우에 대통령 내의자는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성 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오면 6번에 오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6번에 오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절차 1번에 보면 1번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여기는 뭐죠? 광역자치단체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자,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 없이 확정이죠. 확정 동그라미.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것은 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 확정. 확정하려면은 밑에 봅니다. 협의 후 심의를 거쳐야 되죠. 즉,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밑줄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수립과 변경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장 줄 것죠. 관계되는 그 결정해야 될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네, 확정 전 협의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 것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칠 것이고 심의 동그라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을 받고 30일 내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그럼 47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 자, 시당군수는 승인. 시군이죠.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즉 시당구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당구서의 승인 신청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시당구서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 내의자는 절차에 따라서 줄 것죠.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협의 후 심의. 양가로 2번이죠.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줄 것이고 협의 동그라미.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군의 심의 동그라미 거쳐야 한다. 됐습니까? 다 해드릴 거요. 여기서 설명드린 거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와 심의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수립과 변경을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시당구서 수립한 것은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도의회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되고 승인됐죠. 자, 이렇게 확정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승인된 도시군 기본계획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끊임없이 그 도시 환경은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있죠? 48페이지 있죠? 4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죠.
자,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회사, 시랑 우선은 5년마다 동그라미,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네, 종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광역자치,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도 꼭 읽어야 됩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특별시랑, 광역시랑,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회사, 그리고 시랑 우선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 의무지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광역도시계획은 앞 시간에 공부한 거. 광역도시계획은 여러분 그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기억이 없죠. 네.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정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없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공부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둘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도 그 재개발 재건축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풀이 때 뭐 지문으로 다 만나보게 될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